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이창훈의 포피 초대석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입니다. 정말 나들이 나가기 좋은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날은 실내에만 있으면 너무 갑갑하죠. 푸른 잔디가 넓은 곳에서 운동을 한다던가 특별한 곳으로 외출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궁궐이나 문화재가 있는 곳으로 말이죠. 외출을 두려워하거나 귀찮다 생각하시는 분, 청취자분들도 오늘 포피 초대석과 함께 하면서 궁궐로 나들이 가고 싶은 마음 들 것 같습니다. 오늘 포피 초대석에서는 시각장애 골퍼이자 문화관광 해설사로 그리고 황반변성 환우회 회장으로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인찬 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조인찬 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작년쯤에 만나고 이렇게 1년 만에 다른 곳에서 뵙게 됐는데 잘 지내셨죠, 그동안? 네네, 잘 지냈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소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반변성 환우회 회장을 맡고 있고 또 시각장애인 골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종로구 문화관광 해설사를 하고 있는 조인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가지 어떤 프로필 앞에 있는데 뭐 가장 어떻게 마음에 드는 프로필이 어떤 건가요? 일단 우리나라 그 조선 궁궐을 해설하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가장 보람있고 네. 그렇습니다. 1호라서 그렇죠. 네. 저도 1호인데.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눠볼 텐데요. 먼저 시각장애인이신데 지금 어떻게 해서 언제 시력을 잃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른쪽 눈은 1988년에 황반변성이라는 병이 발병을 해서 네. 발병한 지 불과 한 두세 달 만에 시력을 다 잃었어요. 그 당시에는 황반변성이라는 병명 자체도 의사들이 잘 알지를 못했고 고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없었고 그래서 오른쪽 눈은 시력을 잃고 왼쪽 눈 가지고 잘 생활했었는데 2000년 2월에 왼쪽 눈에도 황반변성이 발병해서 그때 양안 시력을 다 잃게 됐습니다. 지금은 저시력이시죠? 예, 약시에 나죠.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이야기들은 좀 더 나눠보겠고요. 가장 먼저 이제 골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는 언제 접하신 거예요? 원래 골프는 제가 이제 개인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정한인일 때 골프를 했었고 네. 시각장애인이 되면서부터 이제 골프를 못했다가 2008년에 한국 시각장애인 골프협회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골프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력을 잃고 나서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2000년부터는 전혀 골프를 못했고요. 그렇죠. 네. 2007년 10월인가 11월 그 말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각장애인 골프 대회를 열었어요. 그 뉴스를 접하고 나서 나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나서 우연한 기회에 접하신 거네요. 네네. 그럼 처음에 이제 시각장애인 되고 나서 골프장에 갔을 때 골프 연습장에 갔을 때 어떤 그 기억이 나세요? 예. 마음은 옛날 골프 치던 잘 치던 실력이 마음이었고 실제는 전혀 마음과는 달리 잘 못 쳤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좀 달라요? 시력을 잃고 나서 또 시력을 잃기 전에 어떤 골프를 대하는 자세, 또 마음? 네.
많이 다르죠. 음. 예, 마음은 항상 이제 정한이일 때 마음이었지만 아. 실제로는 공과의 거리를 맞추기도 힘들었고 또 이 임팩이라고 그러죠. 골프 그렇죠. 쳐가지고 공을 이렇게 치는 그 순간에 그 타이밍 잡는 게 무척 힘들었었습니다. 아, 타이밍 잡는 게 힘들다. 네. 사실 이게 골프라는 건 어떤 지점 공을 놓고 거기에 작은 공이 있고 각종 어떤 골프채를 이용을 해서 쳐서 그 홀컵에 넣는 경기잖아요. 네. 사실 안 보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얘기 먼저 해야 됩니다. 시각장애인 골프를 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좀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시각장애인은 혼자서 골프를 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 이제 서포터가 있는데, 서포터요. 그 서포터라는 용어는 골프를 도와주는 도우미는 이제 캐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은 골프뿐만 아니라 이동, 이동.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원정 경기 갔을 때는 이제 잠자리, 숙소, 음. 밥 먹는 거 모든 거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서포터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네. 그 서포터의 도움이 절대적이고요. 그 다음에 서포터가 가르쳐준 방향, 거리, 그것을 잘 듣고 본인이 이제 골프를 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미터 앞에 뭐 홀컵이 있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나요? 뭐 한 번만 그렇습니다. 설명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만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리, 예를 들어서 150m가 미터? 남았다 하면 이제 150m를 치는데 150m에서 바로 이제 그린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네. 조금 못 미치거나 아니면 옆으로 갔을 경우에 남은 거리 15m나 20m 그 어프로치 거리를 가르쳐주고 온 그린이 됐을 경우는 이제 퍼팅 거리와 네. 그다음에 그 그린의 그 언듈레이션이라고 경사도를 가르쳐줍니다. 아. 그럼 그 경사도에 맞춰서 퍼팅을 하게 되죠. 그런 어떤 정말 그럼 서포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래서 시상을 할 적에도 네. 일반 골퍼들은 이제 골퍼가 상을 타지만 네. 시각장애 골프 그 대회에서는 똑같은 시상을 서포터가 같이 받습니다. 서포터와의 호흡 그리고 서포터를 그러면 굉장히 나름대로 같이 어떤 하나의 파트너로서 인식하면 될 텐데 네. 그들도 같이 훈련도 하고 그 어느 정도로 같이 기간 동안 훈련을 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그 부분도요. 이게 들어보니까 우리 시각장애인 골퍼들이 가장 힘든 문제가 이제 서포터와의 그렇겠네요. 이 동행 문제인데 네. 그 서포터가 시간들이 서로 맞질 않아 가지고 시각장애인과 이 맞추기가 힘들고 예를 들어서 1년 내지 2년 이렇게 네. 장기간 함께 그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골퍼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서포터가 자주 바뀌어서 시합 한두 달 앞두고 또 연습을 했다 했을 경우에는 많이 불리합니다. 그게 좀 어려운 점이겠군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가장 좋았던 스코어는 언제였나요? 공식 대회 최고 기록이 궁금한데요. 시각장애인이 돼가지고는 82타가 이제 최고 기록이었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정한이일 때는 잘 쳤습니다. 정원이 때 기록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74타였습니다. 와, 정말 정원인들 그 선수가 아니고는 사실 62타, 61타인가요 원래? 72타. 72타 죄송합니다. 기본 72타가 타였습니다. 파를 예. 2분파를 친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저는 투어 받쳐서 74타를 그러니까요. 와, 쳤습니다. 굉장한 수준이네요. 알겠습니다. 해마다 이제 국제대회 출전해 오셨잖아요. 네. 뭐 국제대회를 참여했는지 언제부터 국제대회 참가하셨는지 궁금한데요. 2008년부터 국제대회를 참가했고요. 네. 첫 국제대회는 2008년 4월에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그 인터내셔널 브라인드 골프 어소시에이션이라고 IBJ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일본에 대회 출전했어요. 네. 그래서 일종의 그 업서버 자격으로 업저버 했고 네. 그해 7월에 바로 IBJ에 저희 그 한국 시각장애인 골프협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10월에 호주 대회에는 정식으로 회원 자격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4월부터 함께 하게 되신 거네요. 네. 네.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3번이나 우승하셨는데 먼저 2008년 11년 또 세계 시각장애인 골프 호주 오픈 대회 우승하셨고요. 2012년 캐나디언 블라인드 골프 오픈 대회, 또 2014년 월드 매치에서도 우승을 차지하셨는데 참 이외에도 참 다양한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셨는데 어떤 대회가 가장 그래도 좀 기억에 남습니까?
우선 2008년 첫 출전에서 제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아. 호주 대회가 가장 제가 마음에 남고요. 네. 가장 인상 깊었던 대회는 2012년 캐나디안 오픈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회에서 제가 결승에서 저 상대한 선수가 미국 선수인데 24살 먹은 네. 샌디에고 대학교 4학년 학생이었는데 아버지가 캐디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숲속에 들어간 볼을 쳐서 나왔는데 네. 아무도 그 볼 친 순간을 못 봤거든요. 네. 다 밖에서 이제 기다렸는데 그 아버지가 그 감독관한테 시각장애인 자기 아들이 볼을 치기 전에 공을 건드렸다. 그러니까 실수로 건드렸겠죠. 네.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럴 때 몇 점의 페널티를 먹느냐 해서 스스로 이 신고를 해가지고 저하고 경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승을 했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그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교육을 시키는 거를 제가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스포츠의 정정당당 그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이 부분을 보여줬던 교육적으로도 의미 있었던 그런 대회였고요. 예. 또 조인찬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역시 스포츠는 이렇게 정정당당해야겠구나. 네. 또 참여했던 그 참가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골프 선수로서의 어떤 목표라는 게 또 있을까요? 우승을 많이 하셨는데도? 네,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어떤 걸까요? 목표인데요? 2016년 내년부터 이제 골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그렇죠. 됐고, 네. 네. 그러면 따라서 이제 패럴림픽에도 이제 그 정식 종목으로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저도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에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목표고 저도 함께 또 이 청취자분들 함께 응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포피 초대석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시각장애 골퍼이자 시각장애인 문화관광 해설사 1호 조인찬 회장과 초대석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포피 초대석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포피 초대석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라디오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청취가 가능합니다. 포피 초대석은 여러분의 참여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포피 초대석에서 만나고 싶은 인물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포피 초대석 조인찬 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골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제 조인찬 회장의 어떤 그 황반 변성으로 인한 중도 실명 이야기 또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어가 보도록 하죠. 중도 실명을 하기 전에는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개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고압가스 제조업을 했는데요. 공기 중에 산소, 질소를 액화 분리해서 제조 판매하는 그 산소 제조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중도 실명을 하신 거잖아요. 1988년에 네, 한쪽 눈을 실명하시고 하셨는데 그 갑자기 황반변성으로 실명됐을 때 어떤 그 느낌들 여러 가지 재활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 어떠셨어요? 한쪽 눈 실명했을 때는 사실 마음이 힘들었고 마음이요. 예, 그리고 실제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2000년에 하나 남은 눈마저 황반변성으로 해서 실명을 하게 되니까 그때는 실제 생활에 어려웠고 그렇죠. 그때부터는 혹시 앞으로 나도 전명이 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점자 그리고 흰지팡이 사용법 그리고 음성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점자를 익히기 쉬우셨나요? 어떠셨어요? 점자를 쓰는 거는 한 5분이면 다 씁니다. 읽는 거는 제가 한 달 넘게 걸려서 겨우 제 이름 석자를 읽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저 사실 중도실명인이 점자를 읽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이 감각을 쓰지 않다가 쓰다 보니까 예. 손이 좀 이렇게 뭐 굳은 살이 베기거나 박히거나 좀 이러셨어요? 어떠셨어요? 물집이 참 잡히고, 생기다가 네. 저 플라스틱으로 된 점자책을 이제 계속 집에 갖고 와서 연습을 했는데 네. 결국 한 2달 정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점자도 배우고 또 스크린도 배우고 예. 제가 듣기로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도 하셨다면서요? 예. 그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다른 교육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식권이 안 나와요. 근데 식권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비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000원짜리 식권 타려고 거기 공인중개사반에 들어갔다가 되게 소박했네요. 네. 아주 운 좋게도 합격을 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면 열심히 하셨다고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요? 열심히도 했고 운도 좋았습니다. 네. 1,000원의 행복이 더 많은 큰 행복을 갖다 주게 됐는데 지금 아까 황반병성이죠. 정확히 말해서 발음이 좀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환우 회장으로 좀 활동하고 계신데 그게 어떤 질환인가요? 망막 중심부에 네. 모든 그 사물이나 글씨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심 부위가 누를 황자를 써서 황반입니다. 네. 그 황반이 변한다. 신생혈관에 의하여 변성이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희귀난치 질환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처음 그 질환을 접한 사람들은 이름 자체도 자기가 어느 병인지도 그렇네요. 잘 읽기도 힘들어요. 황반변성. 황반변성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운 치료제라기보다도 더 이상 진행을 막게 하는 그 치료약이 보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환우회 회장으로서 보험이 되게 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가서 많이 탄원을 해서 지금은 보험도 되고 있습니다. 그 회장으로서의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셨던 거네요. 그거 하나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봉사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활동들 하고 계세요? 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이 궁궐에 가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직접 만져보고 그리고 듣고 기억할 수 있게끔 문화 해설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활동이 이제 얘기해볼 부분인데 그 외에는 다른 봉사 활동은 하는 게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 아니면 또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제가 처음 복지관 생활했던 게 인천 시각장애인 복지관인데 그때 벌써 15년이 됐네요. 2000년이니까 15년 전에 만났던 그 친구들 이제 동료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동료들이죠. 동료들 지금도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청취자들이 더 가장 뭐 골프 얘기도 중요하고 재미있게 들으셨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나눌 얘기가 더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 골퍼 조인찬 씨 또 뭐 다양한 얘기겠지만 역시 조인찬 씨 하면 시각장애 문화관광 해설사 1호라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아까도 처음에 이 부분에 가장 또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문화관광 해설사 1호 먼저 문화관광 해설사가 뭔지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의 역사를 많이들 알고 있지만 실제 그 조선시대 때 지어진 궁궐 그리고 궁궐 내부 그리고 그 궁궐에서 하나하나 그 역사적 사실 이거를 해설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이쪽 저쪽 하면 다 알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은 그냥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데리고 가서 예를 들어서 750년 된 천연기념물 향나무다 하면은 향나무를 만져보게 하고 그리고 창덕궁에 많이 있는 느티나무, 회화나무 크기가 얼마나 크고 굵기가 얼마나 굵고 몇 아름인지 직접 만져보게 하고 그리고 정조대왕께서 낚시로 낚았던 잉어가 지금 그 돌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것도 직접 만져서 이만한 잉어를
정조대왕께서 낚시로 낚으셨다. 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과거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을 임금님께서 직접 마련하시고 그때 장원급제를 뽑은 그런 이야기들 다 전해주면서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느낄 만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정리하자면 일반 유적지 같은 데 가면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가이드라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설명을 하고 보여주는 형식인데 이야기만 하는데 직접 만지게 해주고 어떤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예. 어떤 스토리텔링도 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으로써 더욱 기억이 새롭게 각인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화관광해설사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시각장애인이 되면서부터 많은 마음에 그 실망을 했고 조금 삶의 의욕을 잃었었는데 골프를 계기로 해서 다시 이제 새로운 그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오히려 많이 그 다른 시각장애인들에 비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만의 이 즐거움을 누릴 게 아니라 뭔가를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해줄 것은 없는가 하던 차에 시각장애인 문화관광 해설사 모집이 있었습니다. 네, 종로구에서 했었죠? 예, 맞습니다. 네. 종로구청에서 가서 교육을 받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더 친밀하게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2기인가요? 3기까지 2기까지 아니 2기까지 나왔습니다.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신가요? 1기 제가 1기인데 5명이고요. 네. 2기 지난번에 이제 한 달 전에 수료를 했는데 8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 13분 정도가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각장애인 문화관광에서 청각장애인 문화관광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각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화관광 해설사 되는 과정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정은 어떤가요? 원래 그 정한인들은 네. 2년에 거쳐서 교육을 받고 이제 아이디 카드를 발급받는데 잘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그 발달한 게 청각과 그다음에 기억을 그렇죠. 잘합니다. 네, 그래서 기억이 좋죠. 저희는 1년에 교육을 받고 실제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두 번의 시험을 봤죠. 필기 시험과 그다음에 모니터링 시험. 네.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1년의 과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교육 과정이 약 6개월 정도 있었고요. 네. 교육 과정이 한 4개월 있었고요. 실습 과정이 한 4개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궁궐에 대한 역사라든지 조선 시대의 어떤 역사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의 창립 동기. 그다음에 이제 조선이 건립되고 그다음에 수많은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강제 방어에 의해서 조선이 몰락하는 그 모든 과정, 그 배후에 그 왕비들, 대비들, 여인들의 또 이야기들, 치맛바람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전부 이제 교육받고 또 공부해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대한 양이고 굉장히 많이 정보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자료들을 수집하셨어요? 일단 교육 자료에 이 배부된 점자책이나 그다음 확대된 그 교본에 의해서 있고 그 외 추가로는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내용들이 업데이트 돼야 되겠네요. 어떤가요? 업데이트는 이미 역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네요. 안 되지만 그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또 혹시 이제 내가 몰랐던 장희빈 사건이라든가 조기인 사건이라든가 뭐 인수대비 그다음에 인현왕후 이런 여러 가지 그 역사적으로 많은 그 드라마로 그 이제 표현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몰랐던 일을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뭐 대장금 얘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각장애 관광객들에게 궁궐을 잘 설명해 주셔야 할 텐데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저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라고 할까요? 시각장애인들을 이제 모시고 어디 갈 적에 그냥 팔과 아니면 그 어떤 그 흰지팡이로 안내하면서 보통 갑니다. 그런데 저는 미리 여기서부터 34발자국을 가면은
문이 하나 나옵니다. 예를 들어 창경궁 갈 때는 명정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명정문 계단을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그다음 명정문 계단에서부터 67발자국을 가면은 명정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발자국 거리를 알려주면은 시각장애인들이 다니기가 훨씬 편하고 안심이 됩니다. 앞에 있는 두려움들을 먼저 좀 사라지게 하는. 예. 그렇죠. 거리감을 미리 알려주면 그렇죠. 알려주고. 예, 훨씬 좋습니다. 거기다 많은 피드백들이 있었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궁궐 나들이 굉장히 하기 좋은 시간 날씨고 그런데 네. 추천하고 싶은 문화재 한 곳만 좀 소개해 주시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을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물론 경복궁도 있고 창덕궁, 창경궁이 있지만 네. 경복궁은 약간 인조적인 이 나열식으로 건물을 지었고 창경궁은 이제 여인들을 위한 궁궐이기 때문에 약간 작고 창덕궁은 북악산 밑에 그 응봉자락을 한데 어울려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궁궐이었기 때문에 건물 자체도 아주 아름답고 때문에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돼 있고 특히 후원은 옛날 우리가 비원으로 알려졌지만 무척 아름답습니다. 면적도 10만 5천 평의 후원 면적만 네. 달해서 아주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곳이 창덕궁입니다. 창덕궁. 예. 제가 갔었던 건 창덕궁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저한테 설명할 때는 몇 발자국 안에 이게 있다. 만져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예. 그때 그리고 그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 설명이 너무나 전 굉장히 와닿았던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혹시 어떻게 하면 이 문화관광 해설을 할 수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 해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부를 해야 되겠고 네. 공부를 이제 조선 시대의 역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로구청에서 넓은 마을이라든가 네. 아니면 인터넷을 통하여 해설사 모집을 합니다. 하군요. 네. 그때 이제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관람하고 싶은 시각장애인 관람객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예, 종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네. 시각장애인들은 넓은 마을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게끔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앞으로의 꿈이나 계획이 좀 궁금한데요. 좀 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해야 될 일을 제가 찾을 것이고 네. 지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환우회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황반변성에 걸렸다 했을 경우에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끔 제약회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돼야 되겠죠. 그 외에도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께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고 골프를 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르쳐드려서 골프 레슨을 또 하고 싶고 또 답답하게 집에만 있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고국 나들이도 오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해설도 해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맛있는 칼국수도 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칼국수 이제 많이 드시러 또 연락드릴 것 같은데요. 조인 소장님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또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가웠고요. 네. 또 창덕궁 일도 잘 기억하셔서 굉장히 저도 기쁘고 보람 있고 만족했습니다. 내년에 또 올림픽에서 네. 또 조인찬 선수로서의 모습도 보고 싶고요. 네. 앞으로 황반변성 많은 환우들이 또 더 어쩌면 이 어려움들을 같이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이 시각장애인 분들은 아까 저희 오프닝에 말씀했다시피 많이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가서 고궁 체험도 하고 이 나들이철에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골퍼이자 시각장애인 문화관광 해설사 조인찬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피주대석 32회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나들이 가기 정말 좋은 주말인데요. 돌아오는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